역사만세 친구들 안녕. 오늘은 골품 제도를 한번 살펴볼까 해. 골품 제도 중에서도 성골 제도. 우리는 보통 성골 제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교과서에서 내가 고등학교 때나 이 역사 시간에 강의를 받을 때, 역사 시간에 수업을 받을 때 성골하고 결혼하면 성골이 되고 성골하고 진골하고 결혼하면 진골이 되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아주 단편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골품제도는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골품제도에서도 성골족에 대한 지위. 자, 우리가 교과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고. 골품제도는 형성 배경은 왕족인 김씨와 박씨, 석씨 등이 최고 지배층을 이루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지방 족장 세력을 통합 편제하는 과정에서 골품제도가 형성되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성골제도, 오늘은 성골제도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성골제도는 AD 520년 버풍왕이 율령을 반포하면서 새로이 만들어졌던 종족 개념이야. 이전에 있었던 진골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신분적 지위를 갖는 상위에 존재하는, 진골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지배층을 말하는 거지. 이 성골은 왕과 그의 왕비, 그러니까 후궁이 아닌 정식 왕비야. 왕후나 또는 황후라고 하거든. 그 왕과 황후의 자식들, 그리고 왕의 형제들과 본 부인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그 집단을 성골 집단이라 그래. 근데 이 성골에서 중요한 점은 처음에 성골이었다고 해서 계속 성골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아니야. 성골 제도는 수시로 떨어지기도 해. 진골로. 어떻게 떨어지느냐? 차차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 성골 집단은 변동하는 지위다. 어떻게 변동하느냐? 자, 나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내 아버지가 왕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아버지와 부인, 내 어머니 있잖아.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 후궁들도 드리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후궁의 자식들은 제외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정식 왕후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성골이라 그래, 일단. 그리고 내 아버지의 형제들, 삼촌들, 남자 형제들이야. 남자 형제들의 또 본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성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성골과 성골이 결혼하면 성골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왕위를 계승하잖아. 그러면 내 삼촌들과 내 작은 어머니지. 본부인이 작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딸하고 내가 결혼을 하잖아. 그지? 그리고 내 형이 또 뭐 내 형이나 동생이 있으면 또 이 사촌 간의 결혼으로 유지가 되는 거야. 사촌 간의 결혼으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아버지가 내 왕이었던 선왕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왕위를 승계하잖아. 그러면 내 아버지의 형제들의 지위는 여기서 변동이 생기는 거야. 이분들은 왕궁을 떠나야 돼.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그리고 삼촌이나 내 아버지 형제들에게서 태어난 친형제야. 친형제에서 태어난 딸들이 내 아버지와의 서 태어난 남자 자식들, 아들들과 결혼을 못하면 진골하고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러면 왕궁을 떠나게 돼. 왕궁을 떠나는 순간 여자들은 성골에서 진골로 족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지. 신분이 하강되는 거야. 이를 뭐라고 하냐면 족강이라 그래. 성골족에서 진골족으로 떨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성골은 무조건 왕궁에 거주를 해야 돼. 왕궁에 거주를 안 하고 떠나가는 순간, 왕궁에서 출궁하는 순간 성골에서 진골로 족이 떨어지는 거야. 족 강하는 거야. 자, 그리고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이 왕위를 계승했던 이유는 결혼하고도 왕궁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후에 선덕여왕의 아버지 진평왕이 사후에 선덕여왕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고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남자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선덕과 진덕은 여자지만
이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거지. 자, 다음 성골의 왕위 계승은 어떻게 되느냐? 조선에서 왕위 계승을 하는 걸 하고 조선하고의 이 왕위 계승권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조선은 정비소생의 아들이 없으면 내 아버지가 내가 만약에 왕이야. 근데 내 아내 정비가 있고 왕비가 있고 후궁들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내 아내에게서 아들이 없으면 후궁의 아들들로 왕위를 계승하잖아. 근데 신라는 그러지 않았어. 어떻게 했느냐? 내가 만약에 아들이 없잖아. 그러면 성골이 내 형제들의 아들, 그러니까 내 조카한테 왕위를 계승을 해줬어. 이게 계승을 해준 게 아니라 이게 법제화돼 있던 거지. 그래서 성골족이 있는 거야. 성골족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왕위 계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없으면 내 동생의 아들 또는 내 형의 아들을 왕위를 계승해 주는 거야. 자, 실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법흥왕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면 진흥왕이야. 진흥왕은 법흥왕의 동생인 입종 갈문왕의 아들이야. 입종의 아들이었는데 왕위를 계승한 거지. 다음 진지왕의 뒤를 이어서 진평왕이 즉위를 했는데 진평왕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진지왕의 아들이 아니고 진지왕의 형인 동륜의 아들인 진평왕에게 진지왕은 왕위를 물려줬어. 자, 정리를 해보자고. 진흥왕은 법흥왕의 조카였고 진평왕은 진지왕의 조카였어. 근데 신라는 성골의 집단의 아들이면 남자면 당연히 왕위를 승계할 권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법흥왕의 후임으로 진흥왕이 즉위를 했었고 진지왕의 후임으로 진평왕이 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 자, 다음이야. 그런데 우리는 선도교황이 왕위를 계승한 이유는 진평왕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선동교황이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이거는 30점밖에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진평왕의 형제가 2명이 있었어. 진정 갈문왕과 진한 갈문왕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진평왕도 아들이 없었지만 진정, 진한 모두가 다 아들이 없었던 거야. 만약에 진정이나 진한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선동여왕은 왕위 계승을 못했어. 그런데 당시의 골품 제도상 성골인 아들이 전혀 없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덕여왕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거지. 진평왕의 아들이 없었기도 했지만 진평왕의 2 형제들도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선덕여왕이 즉위를 할 수 있었고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이잖아. 진덕여왕은 진평왕의 남동생인 진한 갈문왕의 딸이었어. 그리고 진덕여왕도 결혼하고도 왕궁을 떠나지 않았거든. 그래서 선덕여왕도 떠나지 않았고 진덕여왕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성골의 지위를 유지한 채. 그리고 진덕여왕의 끝으로 신라에서는 성골의 귀족들이 전부 없어지게 돼. 그래서 태종 무열왕이 진골의 신분으로 처음으로 이제 신라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거지. 정리해보자. 성골은 처음부터 성골이어가지고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성골은 아버지의 형제들, 응? 남자 형제들의 자식들, 정처의 자식들을 내 왕의 아들들, 정비의 자식들과 왕의 형제들의 자식들을 그러니까 본처의 자식들을 성골 집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성골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형제들도 성골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진골로 종족이 하강한다. 이를 족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성골에서 밀려나서 왕궁을 떠나게 되고 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 내 남자 형제들의 자식들로 또 성골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2번째, 여자들은 결혼해서 출궁하게 되는 순간 성골에서 진골로 하락하게 된다. 근데 선덕과 진덕은 왕궁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왕위 계승은 성골의 제1기능은 왕위 계승권이었는데 이 왕위 계승권은
꼭 자기 자식에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골 집단인 자기 왕의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의 자식, 그 조카에게도 왕위는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게 골품제도의 핵심이다. 이것까지 알아둬야, 족강이라는 제도까지 알아둬야 우리는 골품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친구들 오늘 어땠어? 이 영상을 보고 신라시대 때 성골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나 모르겠어. 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부탁하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성의가 나한테 큰 힘이 돼. 다음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약속하겠습니다. 안녕.